안녕하세요. 공대 누나예요. 안녕하세요. 공대 누나예요. 12월이 시작되었어요. 한 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엊그제 빅뉴스가 떴죠. 12월 2일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FATF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암호화폐와 기존 법정화폐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공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새로운 소식과 함께 2시간 후면 2차 프리세일이 시작되는 디시온 백서 분석 3탄 시작해볼까요? 그럼 해시태그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토큰 이코노미와 디포스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봤죠. 짧게 지난 시간 요약을 하면요. 디시오는 위임지분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해 투자의 스타트업 기업을 투표로 선정, 감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펀딩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백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럼 오늘의 해시태그는요. VAT 가치보증 토큰인데요. 드디어 이 승부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등장했네요. 유틸리티 토큰이니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가치보증 토큰 이거 뭔가 싶으시죠? 이렇게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 투자를 하거나 해보려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얼마에 물렸다. 내가 산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원금이라도 되찾으려면 지금은 뺄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물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VAT 가치보증 토큰은 바로 이 원금 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힌트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DSN 스터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기존의 스타트업 펀딩은 원금 회수에 대해 아무런 개런티도 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번지점프를 할 때 각서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번지점프하다 죽어도 우린 잘못 없어. 그 말은 즉 네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사인한 거니까 원금 회수 못해도 다 네 책임이야.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인 거죠. 실제로 각서 쓰는 게 무서워서 번지점프 못하겠다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희귀병에 걸릴 확률이 0.1%라 하더라도 걸린 환자에게는 100%인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은 양날의 검인데요. 바로 여기서 이건 아니지 않니 하면 VAT, Value Assurance 토큰이 가치보증 토큰이 이제 나타납니다. 안전장치로서 도입을 하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해시태그가 등장했죠. VAT는 투자한 스타트업의 사업이 중단될지라도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스타트업 펀딩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했는데요.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 백서를 살펴볼까요? 디시온 투자는 배당형과 수익분배형으로 수익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배당형은 스타트업 사업이 종료된 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여기 100% 상환해 주고요. 확정된 배당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수익분배형은요. 투자금의 10%에서 30%를 일부를 상환하고요. 사업을 그대로 쭉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이를 분배하는 방식인데요. 투자가 성공적이 않았을 경우에는요. 요 세 번째 줄 VAT 펀드를 통해서 보장 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비율은요. 보증 비율은 배당의 경우는 요렇고요. 수익 분배의 경우엔 요래요. 근데 뭔가 배당이랑 수익 분배는 숫자 차이가 많이 나죠. 앞에서도 하나는 100%, 이거는 30%. 이렇게만 보면 더 많이 돌려주는 배당형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싶으실 테지만 월세와 전세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 입장에서 전세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와서 또 다른데 투자할 생각이 있다. 그럴 때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짭짤한 건 월세죠. 디시온의 배당형 투자를 전세, 수익형을 월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월세랑 다른 점이 있다면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 배당 금액도 같이 받는다는 거 정도?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VAT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좀 더 이 블록체인 상에서 펀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까요? 자금 보관의 어떤 이 흐름인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같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실 거예요. 자금 보관 기능은 투자펀드와 그리고 가치보증 투자펀드와 가치보증펀드 그리고 리저브펀드의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일정 비율로 투자펀드 15%, VAT 펀드 5%, 리저브 펀드 1% 적립이 돼서 디시온의 가치를 유지해가는 자금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먼저 투자펀드는요.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기금으로 투자금의 초기 50%의 부분을 이 투자펀드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치보증 펀드는요. 스타트업 투자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기업 부실이나 투자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투자펀드, 가치보증펀드까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리저브 펀드인데요. 이는 스타트업이 배당을 분배할 때 배당의 1%를 별도 적립을 받음으로써 향후 더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펀드로 재적립을 한다거나 혹은 디시온의 가치 유지를 위해서 소각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가치 유지를 위해 소각을 한다? 돈을 불지른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번앤민트 모델에 대해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형성됩니다. 파는 사람, 즉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사는 사람, 즉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이 원리는 그 어떠한 투자도 예외가 없죠.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교과 과정이 중학교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에 의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말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이 번앤민트 모델을 통해서 화폐의 유통량을 조절,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 이 fire 보이시나요? fire. 이 fire는 어떤 의미냐면요. 토큰이 소비된 만큼 소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는 서비스의 사용량과 토큰의 가치가 연결되는 걸 의미해요. 결국 토큰의 가치는 시장 원리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디시온 역시 이 모델을 활용해서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토큰을 소각함에 따라서 당연히 토큰이 소각됐으니까 공급량이 줄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큰의 가치는 그만큼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치 하락을 막는 장치인데요. 또한 투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함으로써 또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 돈 받자마자 디시온 코인을 현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하락의 문제를 2차례로 걸쳐 나눠주는 걸로 해결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번앤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각장에서 태우는 건 아니니까 환경오염은 일으키지 않죠. 오늘 VAT, Value Assurance 토큰, 가치 보증 토큰에 대해 알아보면서 번앤민트, 소각과 발행 모델에 대해서도 일부 다뤘는데요. 여러분, 디시온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스타트업의 수익을 배분한다는 의미의 Distribution is on을 줄여서 디시온이라고 한대요. 스타트업이나 대형 펀드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구조 말고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보탠 사람은 다 보상을 받는 세상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곧 자정이 되면 5일, 그러니까 5일 00시부터 디시온 2차 프리세일이 시작된다고 해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모르고 투자하기만 해봐. 누나한테 혼난다. 블록체인은 알고 하는 거.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꾹꾹, 하트 평평, 댓글도 쭉쭉.
남겨주세요. 프리세일도 참여하세요.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